아파트와 빌딩 아래 나지막이 자리한 동네. 모두가 떠나고 온기마저 잃은 이곳은 사람들이 폐허라 부르는 철거촌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힘들고 위험한 일을 자청한 이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천장 구조단의 부단장으로 있는 이창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현장에서 구조와 보육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천장이 구조단에서 홍보파트 부단장을 맡고 있는 강민현입니다. 얼마 전까지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였을 이곳.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면 이 골목은 사라지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났지만 고양이들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죠. 마음이 어렸던 거는 썩은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빗물 떨어진 걸, 썩은 물을. 그걸 보고 한참 동안 배달을 떠나지 못했거든요, 사실. 먹을 것이 부족해 썩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들로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녀석들도 곧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은 쉽게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데요.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고양이들을 구조하지 못하면 아마 녀석들은 건물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철거촌 고양이의 구조가 시급합니다. 아침 일찍 철거촌을 찾은 구조단. 이들의 첫 번째 임무는 고양이 사진을 찍는 건데요. 윙크. 윙크한다. 구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애들이 생김새가 다 틀리니까 걔네들을 어느 구역에 누가 있더라 눈을 알아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나중에 구조하러 오겠죠. 이 정도 각도면 오케이? 사진을 찍는 것도 쉽진 않은데요. 저기야. 어디 가뿐네. 건물에 앉아 있었던데. 그 앉아 있는데 쿵 소리가 때문에 놀라가지고 도망가 보는 것 같아. 고양이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 갑자기 소리가 쿵 소리 나면 일단 무서워서 도망가야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숨는 거예요. 더 구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붕괴 작업을 시작하면 철거 작업을 시작하면 애들이 더 깊숙이 숨기 때문에 거기에 깔려 죽는 경우가 많죠. 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구조단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뿅. 많이 찍었다 아이가. 이쁘네. 구조하려는 마음도 몰라주고 이럴 땐 참 야속하네요. 옛날 집에는 이런 것들 참 많이 해놨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고양이가 좀 많이 다치죠. 유리들, 이런데, 철장 이런데. 고양이는 놀라면 어디로 뛸지 모르는데요. 철거촌 곳곳이 녀석들에겐 지뢰받친 셈이죠. 냥. 이 건물을 안 흔들면 천국이죠. 근데 허물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고양이들의 위치 파악이 끝나면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됩니다. 먼저 덫을 설치해야겠죠? 아, 이건 제가 그냥 자주 쓰는 덫 중에 하나인데 이 모양이 클립이라 그래서 클립덫이에요, 클립덫. 저 뒤에도 구내염이 되게 심한데 요 옆구리를 보시면
이게 점점 말라오는 게 눈으로 보여요. 목표는 구내염으로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치즈냥. 네, 설치를 하고 애들이 좀 들어오면 좀 기다릴 거예요. 잡혀줬으면 좋겠어요, 좀. 레플리카인데 잡혀줬으면 좋겠어요. 낯선 환경에 잔뜩 긴장한 녀석들. 하지만 배고픔엔 장사 없죠. 먹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게 먹을 게 먹긴 하는데 이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이 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안쓰럽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입안에 염증이 퍼진 탓에 먹는 것조차 힘겨운데요. 한번 삼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돌발 상황 발생. 덫이 작동하지 않은 건데요. 놀란 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경계는 더 심해지죠. 무섭다오. 한 번만 더 들어가 주라. 한 번만. 한 번만 들어가 주라, 진짜. 지금 왜 그런 거죠? 밧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추서다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한 번만 더 들어가 주라. 샴고양이 발견! 보기 힘든데. 샴이에요. 저기 보이시죠? 샴 고양이. 여기 유기묘가 생각외로 많거든요. 이 재개발 단지다 소문이 나니까 저렇게 막 버리고 가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쟤는 되게 빠르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아마 잡기 힘들 건데. 구조단 레이더에 포착된 또 한 마리의 고양이. 아직 중성화가 되지 않은 얼룩냥입니다. 한 번 실패를 해서인지 더욱 긴장되는데요. 이번엔 더욱 신중하게 순간을 기다립니다. 녀석의 경계가 풀린 바로 지금. 이번엔 포획할 수 있을까요? 와, 성공입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죠? 놀란 고양이들이 다칠까봐 덫 안쪽엔 상자를 더 떼어놓았죠. 이거 털좀 위에. 예. 저항이 만만치 않네요. 동네 씨부르게 되겠다 하다만 맞네. 이 엄청나게 힘 좋네, 이거. 재개발 지역일수록 중성화 수술이 중요합니다. 새끼가 있는 어미 고양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주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와, 힘 봐라. 수컷인데 이 동네 씨를 제법 많이 뿌리고 다니는 놈이래요. 이렇게 덮어준 데는 이유가 있나요?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거죠. 안정을. 왜냐면 이제 고양이는 내부로부터 안 보이면 어느 정도 자기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지가 숨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덮어주는데 같은 시각. 다른 구역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턱시도냥. 먹이를 향해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예민한 고양이를 구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려도 실패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처럼 제 발로 잡혀준 녀석들을 보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한낮 더위에도 구조는 계속되는데요. 아직 어려 보이는 검은 고양이. 한 살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호기심 많은 녀석이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이를 먹는 순간 구조는 성공입니다. 안 돼. 잘 지내고 있는 녀석들을 잡을 때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 가만히 기다려.
하지만 곧 일어날 일들을 알기에 구조를 멈출 수 없는 거죠. 따뜻한 묘생을 보내는 것. 그게 구조단이 바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고야, 아직 어리다. 포획된 녀석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구조단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철거촌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한 마리, 온다리 때문인데요. 온다리의 경우에는 철거촌을 방문하셨을 때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셨었습니다. 뒷다리가 뒤틀어져 있었습니다. 양쪽 뒷다리가 모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온다리에 대한 구조가 시급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천장애 구조단이 생기게 된 큰 계기를 주지 않았나. 주민들의 이주가 막 시작될 무렵 온달인 어두운 골목길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래전 다친 걸로 보이는 뒷다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다시는 네 발로 뛸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녀석은 삶의 의욕마저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조단의 꾸준한 보살핌으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다리의 사연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철거촌 고양이의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난 7월 온천냥이 구조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양이 케어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토르. 누가 날 찾노?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그 토르가 지금 다리가 한쪽 이렇게 또 절단되어 있다 해가지고 마음이 좀 쓰여가지고 큰 맘 먹고 입양하려고 왔어요.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선 계약서 작성은 필수죠. 새로운 집사품이 진짜 괜찮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잘 보살펴야죠. 다리가 이제 불편한데 뭐 이제 잘 적응해서 잘 살도록 이제 그렇게 보살펴야 되겠죠. 철거촌 고양이들에게 입양은 구조의 연장선입니다. 토르야,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렴. 현재 케어센터에서는 한 50명 정도를 구조를 했고요. 1층에서는 구조된 애들이 뭐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애들은 케어를 하고 있다가 병원을 보내고 그리고 임시 보호가 필요한 애들은 2층에서 상태에 따라 이제 조금 격리된 어떤 조건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좀 자연 방사지를 물세게 해서 방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조한 그 고양이가 사실 3분의 1도 채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고양이들이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철거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철거 지역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구조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연 방사를 할 수 있는 방사지를 우선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철거촌에선 여전히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때 구조단 눈에 띈 고양이 한 마리. 엄청나게 여유 있네. 몇 주째 구조단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는데요. 내가 뭐 어쩌다고? 요 골목 대장이는데 일단 예전에 이쪽에 지내시던 분이 지금 그 중성화는 해준 상태고요. 쟤는 왜 구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군인염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점점 악화되는 대장이의 건강 상태. 구조가 시급해 보입니다. 패스트하게 내친 김에 포획에 나서 보는데요. 녀석이 도망가기 전에 서둘러서 이동해 봅니다. 사람 손을 타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눈치가 백단이라는 대장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날 수 있으니 줄은 최대한 길게 늘어뜨려야겠죠?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녀석이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은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 하염없이. 좀 휴대폰 무음이나 진동으로. 저 이미 없어요? 휴대폰? 제작진까지 핸드폰 전원 오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애만 타죠. 지금 몇 시지? 8시 반. 그만 한 30분, 9시까지만 기다려보다가 안 내려오면 그때 뭐 철수하는 걸로 합시다. 9시까지.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고 밤늦도록 이어진 대장이와의 숨바꼭질. 결국 구조단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좀 너무하네. 사람 생일 봐서 그러면 안 되지. 자, 이제 일어나고 어떻게 먹어라.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구조에 실패해서인지 오늘따라 구조단의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어쩐지 오늘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구조단의 얼굴에서도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제 구조하려다가 못하네. 오늘 구조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 오늘도 다른 지역의 기체수 파악하면 들어갔고. 자, 그럼 힘내서 출발해 볼까요? 마침 포착된 고양이 한 마리. 어제 놓친 대장일까요? 왜 또 왔노? 땀 넘어갔어. 이걸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그래서 여기다 설치해 놓고 이제 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가 들어오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스위치만 눌리면 얘는 포획되는 거죠. 어젯밤 밤새워 만든 포획틀입니다. 와,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와이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와이파이 되는 카메라가 10m 정도까지는 날아가니까 이제 거기서 안에 들어가면 눌러서 이제 구조하는 방법이 있죠. 자, 우선에 이게 그 리모컨인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작동 시험 한번 해볼게요. 오, 정말 최첨단이네요. 잘 내려가죠. 그렇게 이제 하면 얘는 구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 결국 찾아 나섭니다. 잘 설명했네. 대장아, 가면 안 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밀당의 고수 대장이. 오늘도 녀석과의 술래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고양이가 숨기엔 최적의 환경. 무더운 날씨에 점점 지쳐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녀석. 안 보인다, 안 보여. 오늘도 결국 대장이 구조에 실패하고 맙니다. 철거가 시작되면 이제 애들은 거기서 못 나오는 애들은 거기서 이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럴 때는 눈에 보이지만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다친 애들이 눈에 보이는 애들이 많을 건데 걔들이 이제 뒤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남겨진 고양이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고양이 숫자를 파악을
했을 때는 200에서 400명 이상의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 지나면서 무더위랑 그 습한 환경과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면역이 없는 어린 고양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고양이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죽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철거촌 고양이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케어 센터에 봉사자가 너무 없어요. 봉사자들이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벌써 집들 다 비었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철거촌 고양이들을 돕기 위해 부산을 찾아온 미영철.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여기가 온천냥이 구조센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티셔츠도 온천냥이 구조다. 네. 제대로 찾아왔네.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그 고양이들이 지금 여기에 그 몇 녀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제 구조한 애들 여기 케이지는 그러면은 뭐 구조된 지 얼마 안 된 애들만 어제 있는 구조한 거죠? 애들 이제 오늘 이제 일요일에 안 되고 내일 병원에 갔다가 기본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2층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처음 구조되면은 1층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병원 들린 이후에 네. 문제 없으면 2층으로. 고양이들의 생활 공간인 2층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 친구는 이렇게 그냥 다 돌아다니고 있죠? 그 저희 센터에 그 접견냥입니다. 아, 그럼 이 친구도 여기서 구조된 아이예요? 네, 원래 그 여기 목 쪽에 상처가 있었는데 찢어져서 상처가 심했는데 저희가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해주고 구내염도 있었는데 구내염도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면 같이 있어요. 어쩜 개냥이가 따로 없네요. 아니, 구조된 아이가 이렇게. 김쌤, 우리 사랑이 건강하죠? 무서워. 피부병도 있었나 봐요. 네, 그렇죠. 아, 그래. 이젠 나달라고. 그럼 이 친구는 구조된 지 한 달 정도는 됐겠네요?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훨씬 많이 깨끗해진 거겠네요. 네, 원래는 꼬질꼬질했죠. 목에 상처를 입은 채 떠돌던 사랑이 발견 당시 처참한 상태였는데요. 구조단 덕분에 180도 변신.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죠? 또 다른 아이들도 있나요? 이쪽 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방일지 궁금합니다. 이쪽 방은 네. 아기 고양이들이랑 좀 분화된 애들이 있는 방이라서 아, 새끼 고양이들을 있는 방이구나. 아니, 이렇게 꼬물이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저희가 한 생후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구조가 돼서요. 아이고. 그래. 귀여워. 이제 갓 눈을 뜬 녀석들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이 꼬물이들은 원래 네 마리였는데 이제 여기 건설 업체에 일하시는 분이 이제 사기다는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4마리를 데리고 왔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애를. 엄마 고양이가 있는데 모르고 그렇죠. 데려오신 거예요? 아니,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너무 일찍 모르고 데려와 버려가지고 이게 구조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납치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후속 조치가 잘 돼가지고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잘 커서 다행이네요. 이거 이렇게 타는 거 맞냐? 근데 여기는 새끼 고양이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친구는 좀 어른 고양이 같은데요? 저 아이는 그 온달이라고 이름이 온달? 온다리. 온달이. 원수장이 다리 아픈 아이 거기서 떼가지고 온다리야. 여전히 걷는 게 불편한 온다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쪽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여기는 다리가 기능을 아예 못 하겠네요. 네, 그렇게. 그래도 고양이들은 다리가 3개 사용할 수 있으면 네. 웬만한 높이 올라가고 이런 일상생활이 불편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네. 사냥을 해야 되는 상황만 아니면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도 귀를 커팅을 안 하고 그냥 이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확실하게 이제 생활할 거니까. 네. 저쪽도 그러면은 또 다른 공간인가요? 구내염 있는 애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을 하고 또 방사대기에 있는 애들을 다 저 방에다가 해놓고 그렇게 좀 준비 중이죠. 공간 자체를 3군데로 나누신 거는 진짜 잘하신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하고 이 악갱이들하고 같이 그냥 공간에 네. 그냥 있으면은 이게 좀 전염병이라서 옮길 수가 있어서 네, 그렇죠. 가능하다면 거기서 한 번 더 확실히 격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공간을 분리를 하려고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봉사자분들이랑 운영비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조금 있긴 합니다. 뭐 마침 저도 왔는데 제가 조금 도울 일이 있으면 오늘 좀 돕고 가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 꼭 구조할 애들이 이제 며칠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좀 시급하게 구조할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선생님도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아 당연하죠. 제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는 왜 같이 니도 같이 가려고? 같이 갈래? 응? 같이 갈래? 구조단에 합류한 미아홍철. 자, 갑시다. 네네네. 이거 하나 챙겨서 가면 될까요? 네, 그거 하나만 더 떨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힘 없는 내가 제일 큰 걸로. 제일 힘 없는 내가 제일 큰 걸로. 아유, 농담도 잘하세요. 오늘의 미션, 세부역에 있는 고양이의 구조를 부탁해. 먼저 고양이들의 위치를 파악해야겠죠? 이쪽에 애들이 좀 많이 죽겠습니다. 한테. 여기 이제 이 집이가 오니까 다른 데 들어가니까 저 밥그릇이 오래된 밥그릇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애들을 많이 관리했는가 봐요. 자취를 감춘 녀석들을 찾기 위해 보다 높은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는데요. 지붕만큼 시야가 탁 트인 곳도 없죠. 미아홍철 쌤도 도전! 잠시만, 괜찮습니까? 김쌤, 조심하세요. 방은 좀 담아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곳, 바로 여기 철거촌입니다. 그래도 항상 좀 안전은 유의해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늘 그래 저는 다니다 보니까 어느 쪽이 안전하고 이제 불안정한 걸 알죠. 선생님 아까 올라오시듯이 이제 그런 경우 되게 위험하고 우리는 안전한 자리를 보고 다니니까. 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눈으로 보이죠. 저희도 옥상에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다시 가서 네네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조심하라. 자, 본격적인 구조에 나서볼까요? 첫 번째 목표는 일명 플라스틱 냥이. 여기 있나 봐. 몇 주째 구조단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 저 플라스틱 고양이. 목에 플라스틱 네, 저기, 뚜껑이 저기. 끼어있는 녀석. 여기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또 대기해서 되고. 그러면 여기는 피디님이 좀 보고 계시라고 할까요? 계시면 감사하죠. 네. 엊그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니까. 고부의 제작진도 투입. 파이팅. 화이팅. 두 번째 목표는 구내염 냥이. 녀석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으로 함께 향하는데요. 아, 쟤예요? 아이고, 쟤는 너무 꼬질꼬질하다. 쟤도 구내염이 되게 심해요. 네. 푸석푸석 하잖아요.
구내염은 고양이들에게 흔한 질병 중 하나인데요. 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 녀석 역시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구조단의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고양이는 대장입니다. 미끼 넣고 설치하실 거죠? 두 개만. 세 개. 세 개? 전에 보였던 대장량이 금방 요 집 안에 들어갔거든요. 대장량이 구조할게요. 대장량이 그 활동 반경이 이쪽 오른쪽 이쪽이에요? 방금 그 집 안에 들어가는데 봤어요. 아. 새 녀석의 안전한 구조를 위해 철거촌 여러 곳에 포획틀 설치 완료! 저희 이제 그럼 설치는 다 끝난 거죠? 예, 이 설치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조용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니까 그렇죠. 기다려 보시죠. 날이 더워가지고 땀이 막 비오더라. 제가 원래 땀이 좀 많아요. 아니 모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철거촌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기다려도 저기 포획틀에 들어온 거가 없었어요. 꼭 그날 구조해서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제가 구조를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특성이 경계심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구조를 성공을 못했습니다. 고양이들은 한 번 모습을 감추면 며칠씩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철수해야겠네요. 구조단 여러분, 그리고 미영철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철수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오늘 저희 진짜 열심히 지금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동네 고양이다 보니까 네. 경계심도 심하고 또 특히 또 아프다 보니까 오늘 그 아이 구조 활동 계속 해주실 거죠? 네, 계속 구조를 해야죠. 구조해서 치료를 하는 날까지 저희가 계속 구조를 해서 어떻게든 치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아이 이제 구조하면 이렇게 연락드릴게요. 네,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철거촌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엔 수많은 고양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녀석들에게 이곳은 집이고 또 세상의 전부입니다. 만약 이곳마저 허물어진다면 고양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I know there are stories